네, 반갑습니다. 사주 빨리 보는 법, 영신과 운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주 빨리 보는 법은 역시 용신이 뭐냐 하는 게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방, 운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죠. 그래서 용신과 운을 어떻게 해서 한 방에 보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금방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는 통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월급제, 월지가 급제인 경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헌을 보면은 원래는 그 송나라 때까지는 급제란 말이 없습니다. 보니까 뭐로 나오냐면 폐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패할 때 폐 있죠. 그래서 이 폐격이라는 것을 파격으로도 씁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재물이 깨진 것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이제 급탈하다, 강탈하다, 어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급제인데요. 예전에는 폐제란 말을 썼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연해자평은 연해와 연원이란 책을 두 개 합본을 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해가 먼저 나온 게 맞죠. 그리고 연원은 자평연원이라고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습니다. 거기에 자평연원을 신청하시면은 그 원본을 목판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 받으신 후에 그걸 제본하면 됩니다. 그리고 필사본은 규장각이죠. 서울대 도서관에 들어가면은 자평 삼명 통변 연언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단 필사본이다 보니까 원본을 보고 이렇게 붓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원본에 없는 부분도 좀 있고요. 또 필사하신 분이 자기가 이렇게 조금 기록을 남겨놓은 부분들도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하고 이렇게 필사본을 한 번 정도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해석을 해 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연언에는 보면은 분명히 폐제로 적혀져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연해자평에 나와 있는 그러면은 급제는 뭐냐 이거죠. 연해자평은 연도가 좀 다릅니다. 연해자평이 당금지란 사람이 연해와 연원을 합본했고 그 당시에 이제 전해져 오던 시결, 구결, 뭐 식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것도 있고 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합쳐서 다 올려놓은 것이 바로 연해자평인데 연해자평은 1634년도에 이렇게 책으로서 이렇게 발간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연호는 그 연도가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평 삼명 통변 연은 서에 보면은 서대성 선생께서 보우년에 이렇게 이걸 썼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보우가 송나라 말에 연호입니다. 1253년에서부터 1258년도까지 쓰던 것이 바로 보우년도입니다. 송나라가 1279년에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960년에서 1279년까지 있던 나라가 바로 송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이때 송이 어렵게 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옆에 서하, 금, 원 이렇게 조금 다르게 보면은 뭐 오랑캐라고도 합니다만은 이러한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를 좀 많이 먹었죠. 결국은 이제 원나라가 몽고족이 전체를 싹 다 정리를 하고서 멸망할 때가 1279년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364년입니까? 요때 1368년도에 그게 만들어지네요. 그게 명나라가 다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됐다가 1644년도에 이제 이 명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1634년도에 연해자평이 나왔다라는 것은 명나라 망하기 10년 전에 합본이 돼서 나온 책이 연해자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간격 자체가 조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에 급제라는 말을 썼다. 그러면은 송나라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폐제란 말을 쓰다가 명나라 때 들어서 이게 급제라고 이렇게 말을 다시 명명했다. 뭐 이렇게 봐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아무튼 월급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급제가 어른다, 위협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어른다, 돈을 뺏고 이런 사람들은 이 급제가 하나 있으면은 참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급제의 이제 성패와 직업입니다. 급제가 있으면은 이 급제가 무조건 안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이 급제가 좋은 쪽으로 쓰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 가장 간단하게 급제가 크게 쓰이는 때는 당연히 어떤 때냐면은 용신이 인일 때 죄로 인해서 극을 받는 것을 급제가 있어서 그 죄를 극함으로써 용신인 인을 지켜주는 경우가 사실은 급제가 가장 크게 쓰이는 경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을 크게 세우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급제가 합사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이 무토이고 천간의 기토, 급제 양인이 천간에 투출해 있는데 천간명조에 간목이 있더라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연에 간목이 있고 예를 들어서 기토도 있고 일간이 무토입니다.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사주다라고 하면은 급제가 이렇게 살을 합해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급제가 크게 쓰일 때는 용신이 인일 때 재로부터 용신인을 지켜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귀를 누릴 수 있는 때는 바로 이 급제가 이렇게 합사라는 그런 경우입니다. 바로 급제가 합사를 했죠. 갑기합화토, 그죠? 그래서 갑기합을 했기 때문에 급제가 좋은 역할을 했으니까 당연히 인덕이 있는 것이고 급제의 안 좋은 점이 좋은 점으로 나타났으니 갑자기 이렇게 발제, 우리가 보면 쫄부도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되겠죠. 그래서 급제가 좋은 역할을 했으니 재로서 크게 나타났다. 일반적인 재물보다도 더 큰 재물을 얻는다. 또 살이 합거됐으니까 귀를 넣는다. 부귀가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인덕이 있고 부귀가 크다. 그래서 귀를 누릴 수 있는 일단 조건을 갖췄다. 뭐 이렇게 보시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일단은 이 급제가 가지고 있는 성정 가운데서 좋은 쪽과 그래서 길 그리고 좋지 않은 흉하는 거 이 부분 그리고 우리가 육친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점이 또 좋고 또 어떤 점이 안 좋은지 이것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급제가 좋은 쪽으로 가면은 목표 의식이 또렷합니다. 우리가 나쁘게는 고집이 세다고 하지만은 또 좋은 쪽으로 보게 되면 뭔가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매달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목표를 이루겠다는 그런 의식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목표 의식이 대단히 강하고요. 고집 세니까 당연히 좋은 쪽으로 가면은 도전 정신, 우리가 불굴의 기상 그러는데 지치지 않는 정신력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 정신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일간을 보호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킬 줄 아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욕심이 좋은 쪽으로 가니까 나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이런 말도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욕심 많고 부지런하고 건강하다 이런 사람들 보면 근면성실하죠.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제가 좋은 쪽으로 가면은 재물을 급탈당했다는 뜻을 반대로 보면은 우리가 쫄부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급속하게 갑자기 크게 발전하는 그런 경우들이 월지 급제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 좋은 것도 많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급제들은.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그래서 오만 독선, 이기주의입니다. 온리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참 고집은 하나 우리가 똥고집이라 그러죠. 아주 그 고집이 센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심을 부리다가 우리가 한 방에 지금 폭삭하는 경우도 바로 이런 급제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육신이죠.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급제가 좋은 쪽으로 쓰여 있다는 것은 위에처럼요. 이렇게 기토가 간목 살을 잡았으니까 인덕이 좋습니다. 형제 자매 덕도 좋고요. 주위 동료들 다 좋습니다. 아군 동료들 덕도 매우 좋습니다. 극단적으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운때가 나빠지면은 급속하게 이렇게 적이 되겠지만요. 자, 안 좋은 쪽으로 보면은 이 급제가 있으면 일단은 부친하고 연이 없고요. 그리고 형제덕도 없고 자매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제가 드러나서 죄를 친다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은 남자가 아버지 돈 여자하고 연이 없고 여자는 아버지 시부모 돈하고 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들이 다 없습니다. 그리고 급제연도가 되면은 일단은 우리 실물수가 생기죠.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 그러는데 뭔가 잃어버리는 때도 있고 도둑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제연도가 되면 남자 입장에서 천간에 급제가 뜨면 속효성, 천간은 드러나는 것이니까 처가 아프든지 또 내지는 처와 이렇게 이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또 갑자기 벌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처럼 신금이다 그러면은 신축연도라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급제입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관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커플들은 거의 갑자기 이혼할 확률이 대단히 높죠. 올해 같은 경우가.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천간은 드러나다 보니까 속효성이죠. 바로바로 드러나니까 그러한 문제를 안게 되기도 하더라.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드러나는 걸 보면은 남자 입장에서 급제가 드러나게 되면은 그 해에 처가 아픈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자가 이제 상관이 들어오면은 그 해에 남편이 실직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런 경우들도 같이 감안을 하면서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급제가 월지가 급제인 경우입니다. 급제는 용신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천간에 비견이나 급제나 양인이 떴다고 해서 그것이 용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막 가르쳐 주는 분들한테 배울 때는 인비가 용신이다 그래서 비견급제도 용신인 걸로 착각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안 맞죠, 그죠? 당연하죠, 그래. 그래서 비견이 용신인 줄도 알았고 또 억부가 용신하는 거 그게 정말인 줄 알고 그래서 대전제가 중하다 이렇게 합니다. 사주가 중화가 되면 좋죠. 조건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중화해야 될까 하는 이런 개념이 빠진 상태죠. 그냥 이렇게 중화하면은 좋다 이런 식으로 막 가르쳤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사실은 지금도 그런 책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손발이 오글거릴 정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공부들을 해왔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해온 거죠. 자, 이 월지가 급제인 경우입니다. 천간에는 급제가 비견이 뜨더라도 용신이 아닙니다. 신은 뭐라고 했죠? 육신 가운데 쓰는 것. 그래서 용신입니다. 육신이라고 용신이 될 수 있는 것은 식신, 상관, 재, 관, 살, 인, 이 육신 가운데 어떤 것을 쓴다. 그것이 바로 용신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월지가 급제일 때 비견이 왔습니다. 폐주어 당연히. 그래서 주위 형제나 동료들로 인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지더라. 재물을 잃고 어려운 중에 또 재물을 더 짜야 될 길이 생겼더라. 자, 식신은 내가 욕심 부렸는데 그 덕에 내가 그게 성공을 해서 먹고 살 길이 생겼더라. 자, 우리 간혹식은 보면은 월지가 급제인데 상관이 오니까 설계해서 좋다 그러는데 그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급제도 흉신인데 상관은 더 흉신인데 어떻게 그게 좋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은 재물 손상뿐만 아니고 내 직위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왔더라. 돈까지 잃었는데 망신까지 당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편제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큰 돈을 좀 잃어버렸더라. 정제가 들어온 게는 모아난 돈, 돈 작은 돈이라도 이 재물 손상이 다 같이 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지가 비견일 때는 급제일 때는 편간이 오는 것이 일단은 팹니다만은 비견과 급제를 비교하면 조금 급제가 살을 대적하는 얻어맞기는 하지만 맷집이 급제가 좀 더 좋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히려 급제가 편간을 잡아서 급제 합살해서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술을 기토 같으면은 월지가 급제입니다. 그러면 운에서 요렇게 묘목, 그래서 살이 들어오게 되면 폐가 나는데요. 이 경우에 급제 합살하게 됩니다. 이때 부귀를 이 한 해에 다 누렸다. 또 내지는 대운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이 대운 중에 부귀를 누릴 일이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월지가 급제일 때 살이 들어오게 되면은 도둑 피하려다가 살인범을 만난 꼴입니다. 우리가 늑대 피하려다가 호랭이 만날 꼴이죠. 바로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재물 손상도 나서 힘드는 중에 건강까지 잃어버려서 두 가지 악재로 고생을 했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볼 일입니다. 급제를 쓰는데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도둑놈한테 이게 우리가 보면 경찰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도둑을 제거하고 귀하게 됐으니 이 정관이 들어오더라도 비견의 정관이 들어온 것보다는 급제의 정관이 들어온 것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죠.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고 도둑을 때리면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는 보면은 이는 둘 다가 패인데, 그죠? 어떤 식으로 패가 나느냐 하면은 월지가 급제인데 인이 오게 되면은 급제 도둑이 더 커졌습니다. 지금 망한데 우리가 불온 문서가 더 온 거예요. 망해서 주저앉아서 일어나려는 사람에게 일어서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더 큰 불온 문서까지 덮치는 경우, 바로 그런 경우가 월지가 급제인데 운에서 인을 만난 경우입니다. 월지가 급제인데 운에서 인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부모 덕이 없게 되고 학문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인이 급제를 생하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연이 일찍 끊어질 수가 있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든지 아버지가 파산하든지,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아버지는 좋은 여인을 만나서 다른 집에 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은 명조들 속에서 급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는 것, 그런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주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그린 사주에 가깝다, 이렇게 그린 사주죠. 그냥 봐서는. 조건은 있습니다. 이 명조를 대놓고 그린이라고 할 수 없는 조건은 무엇인가 하니 운이 따라줬는지 아닌지 하는 것도 같이 봐야 됩니다. 운마저 제대로 따라주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그러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자, 월지가 급제입니다. 급제인데 지금 보시면은 급제에 이렇게 비견까지 있고 일지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무관이면서도 목기운들이 토기를 이렇게 집중 공략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거의 장수는 포기하고 사는 것이 좋겠죠. 그냥 저승사자를 만나서 사는 그런 기분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이 경우는 거의 해결이 안 난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기가 들어온다든지 하게 되면은 목생화 화생토에서 이 부분이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금기운으로 들어오는데 그건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니까 목기가 많은 중에 금기하고 싸우니까 목금 상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물론 금기가 들어오면은 목기를 치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차하면은 이게 다 날아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패가 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참 글자 하나가 바뀌었으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너무 아쉽죠. 천간에 이렇게 재가 떴습니다. 급제인데 재를 올려놨는데 이 을목이 웬 말입니까? 이 자리에 정화가 있었더라면은 내용이 다릅니다. 식신생재에서 얼마나 좋을까요? 식신과 재를 겸해서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식복과 재물복을 같이 타고났을 것인데 너무 아쉽죠. 그래서 천간에 을목이 떴는데 이게 무조건 병이고 여기도 병입니다. 인덕이 참으로 없는 사람이죠. 이걸
어떻게 했는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천간에서 금 기운이 떠서 이걸 제거를 해야 됩니다. 지지는 화기가 들어오는 것이 일단은 제일 좋죠. 또 내지는 이렇게 통관을 해야 됩니다. 병화가 뜨든지 정화가 뜨든지. 그래서 경금이 떠야 되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 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지로 보시면은 이렇게 목운으로 흐르게 되니까 이 집에 부친이 괜찮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주가 엉터리가 되겠죠. 자, 다음부터입니다. 20대 중반 이후로 흐르가는 이운 사오미 방은 좋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뀌었다 살로.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하는 일, 돈을 남 만져주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조금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조무사를 합니다. 간호조무사로 들어갔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죠? 자, 그렇게 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모로 들어간 것도 지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천간을 보면은요, 비견을 쓰는데 여기도 한번 보셔야 될 게,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용신무토는 지켰는데 경금이 이렇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을경합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관이 가장 기하고 제가 두 번째 기하라 그러면은 포를 지키기 위해서 차를 내준 꼴이 되겠죠. 포를 지키려고 차를 내준 꼴입니다. 그래서 귀를 내어주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조금 얻었다 이런 정도입니다. 하지만은 지지는 급제한테 죄를 맡겼으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그래서 이 시절까지는 운이 정말 없고 부친으로 인한 어려움, 그래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았다. 단 나이가 들면서 새롭게 살과 관련되는, 그래서 상관과 살이 들어오니까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다시 해서 간호소무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은 좋은데요. 천간은 역시 이 을목을 살려주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요까지 전부 다 꽝이 되겠죠. 자, 방은 좋은데 천간은 이렇게 박살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내가 먹고 사는 건 있지만은 돈이 이렇게 모아지질 않더라. 계속해서 터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재물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우리가 아주 편하게 말할 때 입에 풀칠하는 정도겠죠. 능력에서 발휘해서 풀칠하는 정도가 들어오더라. 언제까지가 가장 인생에서 그래도 좋더라. 네, 오화가 올 때입니다. 그러면은 급제가 식신으로 바뀌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가 참으로 좋은데 문제는 40대에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간혹씩은 여기서 명이 끝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요렇게 을목이 치는데 저까지 가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간목도 아니고. 그런 중에 개수가 알아서 가서 잡아버립니다. 이렇게 잡고 지지는 미토가 들어오는데 급제가 죄를 봐서 문제도 되고요. 또 하나는 왕자 임묘합니다. 목기운의 미토. 그래서 갑을목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미토는 고지가 되지만은 사실은 묘지입니다. 갑목의 묘지입니다. 그래서 인의 본기인 갑목의 묘지가 미토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다 잃고 이 시기에 잘못하면은 세상을 떠나는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자, 살 수는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은 좀 많죠. 그 이유는 그 뒤에 오는 운도 역시 이 급제가 병이 되는 사주에 관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참 인생이 참 험난하죠. 어떻게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다못해 여기에 병화라도 하나 붙이죠, 그죠? 이렇게 하든지 정화라도 하나 붙여놨든지 그렇게 이렇게 놔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운에 의해서 상관과 살이 오니까 간호나 미용계통으로 가는데 간호조무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이상이 없겠고요. 자, 이 사주는요, 모양이 괜찮죠. 급제가 떴는데 딱 때립니다. 급제가 떴는데 여기를 정관이 있어서 급제를 딱 때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가장 귀하게 쓰이는 정관이 뿌리가 일지에서 올라왔습니다. 배우자 덕은 상당히 좋을 수가 있다.
하지만은 내가 배우자를 애를 먹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월지가 급제거든요. 월지가 급제 흉신이면 부모덕은 없습니다. 그리고 급제를 생해주니까 조상덕도 없고 내가 더 어렵게 만들더라. 그래서 배우자를 어렵게 만들고 자식도 어렵게 만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 개수가 병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급제를 정관이 이렇게 그걸 해서 좋은데 개수가 이걸 통관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하면 이 개수가 병이고 여차하면은 병을 따라 직업이 됩니다. 우리가 운때가 별로 좋지 않으면요 병이 직업이 되거든요. 운이 좋을 때는 우리가 길신이나 상신을 따라서 직업이 되겠는데 운이 별로 좋지 않으면은 이 병이 직업이 된다는 거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방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묘진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면은 운의 흐름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덕이 있을까요? 그럴 리가요. 부친년이 있을까요? 그럴 리가요. 특히 안 좋을 때가 언제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때입니다. 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오미로 흘러가게 되면 내용이 좀 달라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살면서 가장 좋을 때입니다. 단지 천간에서 쓸 거는 일단은 얘가 맞았다는 거하고 인을 쓰니까 관과 인을 그나마 활용을 조금 한다 해서 나라에서 주는 녹을 먹으며 가르치고 살 수는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관이 때려버리면 이 자리에 사실은 재가 있어야 되겠지, 그죠? 재가 있었으면 재격 폐인이라서 이게 폐가 안 납니다. 물론 무토가 있었으면 더 크지만 문제가 났지만 예로 들어서 뭐 기토 정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관제인이 있었더라면은 더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림이고 어쨌거나 지금 현재 급제가 머리를 들은 것을 경금이 때려버렸으니까 그걸 해서 그나마 좋아지고 그리고 이런 와중에 그나마 모양이 났던 이 시절은 경금을 병화가 때릴 때 개수가 그나마 1점 역할을 좀 하고 있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뒤에 흘러가는 이 운들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운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따지면은 이분의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좀 맞춰서 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입니다. 경금, 천간에 경금을 띄웠는데 이게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모양나는 남편, 그래서 괜찮은 남편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욕심을 내서 이 좋은 남자를 그냥 한 번씩 예를 먹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문수도 병이고 욕심이 병이 되면은 뭔가 주식 같은 것 이런 데에서 손을 잘못대서 그냥 곡소리가 한판 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산이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미토가 들어왔을 때 비견이 이렇게 죄를 보고 그렇게 됐을 때 충미충을 하게 되니까 그것도 이제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는 것 정도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천간을 보시면은 답이 나와 있죠. 그죠? 너무 아쉽습니다. 이 사주의 병은 무엇입니까? 그냥 보여야 됩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게 병입니다. 이 사주는 천간에 임수가 없었어야 되겠죠. 그래야 식신이 살을 봐서 식신 제사라는 그런 사주가 됐을 것인데 정말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월지가 급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형이 있습니다. 신금이 들어오면은 완전한 형을 엮게 됩니다. 초년부터 오는 운 때는요 이게 별로 좋을 게 없죠. 제로 그럽니다. 부모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부모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년부터 말년으로 가는 운은 전부 다 좋습니다만은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천간에 무기토가 뜰 때입니다. 이런 경우거든요. 자, 그래서 30대에 가장 큰 재로 인한 난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방이 이렇게 신유술 서방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가 자기 자리를 지킬 수는 있으나 참으로 그 자리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주 원인은 바로 이 임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임수가 떴다라는 것은 부모님 때문에 내 먹고 사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문서를 잘못 건드려서 이 사람이 급제거든요. 그러니까 욕심도 많은 사람인데 문서 욕심을 내다가 내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큰 난제에도 빠지더라. 이런 말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형무에 살이 떴으니까 이렇게 이 사람은 몸에 이렇게 흉이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뿌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급제에 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제가 지급이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 중개하는 업무에서 재물, 돈 버는 그런 팔자가 되는데, 그러면 욕심을 내다가 죄로 인한 큰 낭패를 보기도 하는 사람이더라.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양쪽에 상관들이 있으니까 지살의 상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돈 되는 데가 없나, 여기저기 이렇게 찔러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벌게 되면은 자기가 더 위태롭게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뿌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금이 신유술로 들어오게 되면은 신금이 더 왕해지는데, 그래서 죄를 쫓지 마라. 죄를 쫓다가 내가 다친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언제가 좋으냐 그러면 좋기는 정화가 떴을 때가 일단은 좋죠. 그런데 여기에 안타까움은 유금이 있다는 겁니다. 월지가 급제인데 살이 들어왔죠. 그래서 나는 천간에서 내 먹고 사는 것과 공은 좀 쉬운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건강과 내 직업적으로 굉장히 난제 어려움에 자주 처하게 됐더라. 이렇게 보시면 이상이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을 때를 따지면 사실은 이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상관이 병신합하니까 상관합사라고 지지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는 정관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인신상충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처음은 좋게 들어옵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관이 들어와서 급제를 때렸다는 것은 경찰이 와서 도둑을 잡아간 겁니다. 그래서 좋기는 하지만은 이게 송사에 휘말리더라. 우리 간혹식 어떤 책에 보면은 군인, 경찰, 검찰, 의료계통은 인사신해서 이렇게 형살에 뜰 때가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또 하나의 이런 문제를 반드시 좀 겪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병신대원에 들어서 자기가 입지를 다 세우기는 하지만은 이러한 난제, 직업적인 문제로 송사에도 이렇게 휘말리기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해도 병신대운이 일단은 좋죠. 자, 이런 것까지 같이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간에 을목이 뜨고 간목이 뜨는 것은 대표는 아닙니다. 신금이 있다가 이걸 때리니까요. 그리고 방은 사오미가 또 좋기도 합니다. 역시 오화가 뜨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단 천간에 예로 들면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데 병호 이런 식으로 왔었어야 더 좋죠. 자, 이거는 그림이고, 자, 지지를 보겠습니다. 천간에 을목 뜬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살이라 나를 치는 것을 누군가가, 내 동료가, 내 형제가 대신 맞아주더라. 그리고 내 어려움을 옆에서 같이 해주는 것이고, 지지 미토로 봤을 때는 급지한테 이 재가 들어온 꼴입니다. 그래서 도둑한테 재물을 바친 꼴인데 왜 대패가 안 나냐면 그래도 이렇게 양쪽으로 화기운들이 있다 보니까 급제가 상관을 생하고 상관이 재를 생하기 때문에 우선은 재물이 손상도 나지만은 이 시절에 돈도 좀 벌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돈을 어떤 식으로 벌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 상관이 작용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욕 들어가면서, 또 하나는요 법을 좀 어겨가면서, 이렇게 검찰 공무원인데 이 이야기 들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조금 이렇게 변칙적인 방법을 써서 반칙으로 돈을 좀 버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때는 점점 좋아지는 그런 사주더라. 그래서 나름 완성을 한다면은 50대에 자기가 이룰 걸 다 이루더라. 40대가 우선은 발전은 있더라. 하지만은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아픔을 많이 겪어야 된다라는 거. 겪어도 이겨낼 수 있겠죠. 인목도 있고
미토도 있고, 그죠? 사주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견뎌내는 힘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얻어맞아 버리면은 근본적으로 지지는 뿌리 쪽이니까 낭패가 크게 났을 것인데,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다. 힘겹지만은 버틸 맷집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주는 그냥 눈에 보이죠. 임묘진 좋습니다. 일간이 뿌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참만 다행입니다. 우리가 이게 살이 병이 되는 사람이나 또 내지는 월지가 살이고 그런 사람들 중에 재화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 그런 경우에 운동선수가 참 많습니다. 또 내지는 우리가 그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요가나 이렇게 하는 분들도 좀 제법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운동도 보면은 대체로 보면 격투기 이런 쪽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극단적인 것, 뭐 그래서 그런 쪽과 연관이 되기도 한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천간에 보시면은 남자가 없는 게 아니고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 그런 팔자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월지가 급제인데 옆에서 살이 딱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요렇게 배우자 궁도 때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천간에 이렇게 관이 하나, 둘, 살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뭐 딱 답은 아닌데 남편 둘에 그리고 외간 남자 하나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주도 결국은 방의 흐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가 삶을 결정지었다. 천간에 나타나야 될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가장 좋기로는 천간에 일단 임수나 개수가 뜨면은 관살 혼잡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병하나 정화가 뜨는 것이죠. 요것 네 가지가 이 사주에서 그나마 좋을 때입니다. 하나, 둘, 그죠? 요거는 이제 큰 문제는 없는 것이고, 어쨌거나 요렇게 뜨는 것이 더 좋다. 왜? 병이 있으면은 병은 이렇게 통관시키는 것보다는 탁 때려서 또 내지는 합해서 묶어서 그렇게 꼼짝을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방의 흐름은요, 당연히 이렇게 식상으로 흘러가는 남방이 당연히 좋고, 월지가 어쨌든 이렇게 얻어맞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금운으로 흘러가는 게 좋습니다. 가면은 이렇게 뿌리들이 계속 얻어맞게 되면은 단점은 있죠. 이게 지병을 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제가 이제 그 요가라든지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우연찮게 엄마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건강을 좀 잃어버려 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경우도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야기를 해봤지만은 이게 그 이성 문제나 이런 것을 잊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사진은 너무 보기가 쉽습니다. 그죠? 천간에 관설혼잡이 한눈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리고 지지도 보면은 뭔가 타협할 구석이 보이지 않는 게 이게 이제 가장 문제죠. 그래도 진토라도 하나 있기 때문에 나름 견딜 수는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렇게 신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뿌리가 몽땅 다 날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하나 잡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다 쓰러질 때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이제 유금도 있는 중에 신금도 들어왔는데 세운에서부터 술토가 들어오게 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일간을 지탱하던 묘유충에 인신상충에 진술충까지 해버리면 그 해에 이제 폭삭하게 되겠죠. 여기서 신금이 들어온 중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술토가 들어오는 그 해에 한마디로 사주 전체가 폭삭 내려앉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삶에서 가장 위험한 고비를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한 게 이렇게 방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 지지는 급제입니다. 지지는 급제인데 역시 좀 문제가 있죠. 어떻습니까? 월지는 급제 그대로인데요. 일지가 급제를 딱 때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살령마라 그러지만은 어쨌든 급제인데 일지의 정관을 깔았으니까 우리가 사주 구조, 우리가 일주론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쓸모 있게 되는 그런 일주론이죠. 따지면은 월지, 지지는 급제인데 천간의 용신은 바로 재를 용신합니다. 재가 용신이면서 재격 폐인하고 있습니다. 재물도 있고 학식도 있는 사람, 처덕도 있고 부모덕도 있는 사람, 여자 같으면 시부모 덕, 아버지 덕도 있으면서 다른 어른들 덕도, 엄마 덕도 있더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여기에 조금 이 엄마가 신경을 써서 앞 시간에 놨더라면 정말 좋았죠. 제격인데 관을 봤습니다. 관도 있고 인도 있고 이렇게 됐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다음 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이 하나 뜬 것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럴 때는 재생살이 됐지만 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위기는 있으나 극복은 된다. 돈 벌고 살만하면은 위기에 빠지는데 그나마 그걸 해결하고 넘길 수 있는 길은 방편은 있더라. 뭐 이런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을목이 그래서 일단은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데 이 을목이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는 때는 바로 이런 경우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천간에서 병화 정화가 뜨게 되면은 이 재를 때립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살이 그래도 작용을 좀 할 건데 을목이 있으니까 들어옵니다. 목생화 해서 이걸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살이 남게 되겠죠. 한마디로 나이 들면서 돈이 없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아방 어린애들 하는 거기서 이제 근무하면서 애들 봐주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지지로 들어오는 재운은 과연 좋을까요? 이것도 봐야 됩니다. 그죠? 이것도 사실은 성패로 따지면 패입니다. 왜? 월지가 급제인데 재가 들었고 반영이 였겠으니까 이 시기가 정말 꽝이고요. 두 번째로 여기입니다. 이 시절은요. 일단은 초는 패가 나죠. 왜? 급제인데 재가 들어왔으니까 도둑에게 재물을 맡겼습니다. 일단 패가 났죠.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이 손실이 났는데 그 와중에 사유 반합을 하니까 일단은 돈을 잃었다가 또 다시 재물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길도 좀 열리더라. 이렇게 보면은 이상이었겠습니다. 그런데 40대로 역시 넘어가면서는 이런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졌더라. 급제인데 상관이 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재물도 잃고 자리도 잃고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렵게 되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로 들어오는 것 이게 해수는 참 좋은데 천간으로 사실은 가장 좋으려고 했으면 무토나 기토가 하나 날라들었어야 되겠죠. 이걸 하나 정리하면서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들어올 것 같으면 이렇게 들어왔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해로 들어왔으면은 그래도 정관이 지지로는 들어왔고 그리고 천간으로서는 식신이 그래도 조금 제살하면서 이렇게 좀 들어왔을 것인데 물론 신금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제살은 좀 힘이 듭니다. 통관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회가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병은 이 살이 병이고 월지는 어차피 급제니까요. 또 한 가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급제를 천간이 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묘목이 잡습니다. 좋게 해석을 하면은 지금 유를 따지면은 지살과 역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직위를 가지고 학문 가르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강사로서 여기저기 교육을 하는 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정관이 하는 일이 대단히 큰데도 불구하고 이걸 잡습니다. 그래서 인으로 인해서 귀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부모 때문에 또 내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되는데 뭔가 문서 부모 이런 뜻으로 조금 떨어졌더라. 뜻을 이루기가 조금 어려워지더라.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이런 경우거든요. 사회충을 왜 해묘미가 말립니까? 이걸 맞아야 되는데 그죠? 이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금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삼합을 이루지 않고
지금 여기는 해면은 반합이거든요. 반합이라고 하는 거는 합의 의미가 반쯤 있다. 우리가 50% 정도 있다. 뭐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있기는 하죠. 유금이 오게 되면은 급제가 비급으로 바뀌고 제로 바뀌고 또 묘목까지 한번 때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정관도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천간에 살이 병이 됐지만은 인이 들어서 살인상생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을류 때가 재물의 파손도 일어나지만은 또 갑자기 재물도 벌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만들어지더라,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재물이 좀 있다가 이 시기에 이제 다 이뤘다. 상관과 급제가 왔으니까. 상관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뜻입니까? 상한다, 그죠? 벼슬을 상한다, 명예직위를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고, 여기에 급제라는 뜻은 재물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관은 귀가 되겠죠. 중국 책에는 보면은 그 부귀라고 안 하고 귀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귀부, 우리가 말할 때는 부와 명예, 그래서 부귀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0대에 뭔가 어려워졌다가 계기로 이렇게 40이 올 때 만들었던 것을 40대에 결국은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이 명절은 어떻습니까? 급제인데 불구하고 천간에 인이 투출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뿌리는 여기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을 하고 있네, 그죠? 나는 인, 학문한 것을 상관, 말로서 표현하는 사람, 뭐 이런 뜻도 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무기는 이것이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리고 좋은 점은 이 사주는 천간에 을목이나 간목이 뜨는 것이 아주 땡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급제가 천간에 떴는데 이게 용신이 아니고 인이기 때문에 제가 떴을 때 이 급제가 진짜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월지가 급제이니까 일단은 관운이 가장 좋죠. 여기 보시면은 신유술이니까 여기죠, 그죠? 여기 신유술, 그 다음에 해자축, 그 다음에 인묘진, 사음이 흘러가는데 신이 났으니까 좋기로는 여기가 좋습니다만 이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모군이 오면은 대패가 나야 되는데 그나마 괜찮습니다. 대패가 안 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해수도 하나가 있고, 그래도 이렇게 쓸모없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오하라도 하나 있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급제가 재를 치게 되면은 내가 이때 재물로 인한 아픔, 그래서 이러한 아픔을 겪어야 되는데 재물에 대한 아픔을 겪지는 않지만은 건강과 남자 때문에 애를 먹는다,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관이 있게 되면 사정이 달라지죠. 금생수 수생목의 형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묘목이 굉장히 안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급제가 재를 봐서 재파가 크게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때에 재물을 오히려 획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운이더라. 천간에 을목이 뜨게 되면은 이 사주가 급제격 이렇게 따진데 제가 떴으면 큰일 났을 것인데, 어쨌거나 이 급제가 이렇게 할 일을 해서 진짜 용신인 인들을 남겨놨기 때문에 오히려 주위의 덕으로 돈을 벌고 내가 많은 것을 이때 가지게 되었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패가 나거든요. 월지가 급제인데 재운이 오면 패가 나는데 사주 구조에 따라서 이 패가 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음이 들어오는 건 당연히 좋죠. 해자축도 당연히 일단은 좋다라는 건 알겠는데 모군이 대패가 나는데 왜 괜찮느냐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당연히 진토로 들어와도 대패죠. 그렇습니까? 당연히 대패는 납니다만은 조금의 위안이 되는 건 신진반합을 했어요. 이렇게 급제가 식상으로 조금 반쯤 바뀌어갑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자수가 들어온 것 비할 수는 없죠. 이 사주는 자수가 들어오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진토가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 병자로 들어왔으면 대박이죠, 그냥. 그러면은 비견이 식신을 만나서 식신으로 바뀌고, 그 자수가 살이 좀 옆에서
이렇게 뿌리를 때리고 있는데 이 살마저 해결을 해버리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천간에 정관을 달고 들어왔으니 인이 급제는 맥을 못 쓰고 인이 아예 쓸모를 발휘해버리니 내 직위와 함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전부 인정받게 되더라. 그동안 공부해왔던 거, 내가 써왔던 글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또 가지게도 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자, 두 가지가 같이 뜬 겁니다. 여기 뜨고 여기 떴죠. 여기 좋은 점은요, 요게 화급 위생이죠. 화급. 여기 화자라고 들어가는 거는 화자 앞에는 합이 하나 빠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급제가 합파해서 이 말입니다. 되다 할 위자니까, 그죠? 되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다 이런 뜻입니다. 할 위자는 거 뭐뭐 하다 이런 뜻이니까 위생이 된 거죠. 여기에 생은 식신이나 또 내지는 상관입니다. 그래서 급제가 합파해서 식신이나 상관으로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지를 보시게 되면은 급제가 제를 받기 때문에 이 제들을 전부 절단을 내야 될 것인데 이 자수로 인해서 오히려 이 제들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급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자수로 인해서 재물을 오히려 많이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간은요, 주는 여기죠. 월지가 생하는 게 좋고 두 번째 이게 좋은데 요게 이제 일단은 병이 됩니다. 천간에 이게 급제가 뜨는 자체는 안 좋죠. 요게 통관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 글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으면 좀 많이 망했습니다. 경신이고 무토가 떴더라면은 인이 급제를 생하고 급제가 상관을 생해서 상관의 기가 맺혔을 것인데 우선 이렇게 얻어맞은 것이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으로서 상관을 제했으니까 천간에서는 우리가 유정하다 그럽니다. 왜 유정하다 그러냐면은 길신인 인이 흉신인 상관을 때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관을 상한다는 것은 나는 나쁘게 살 것이다,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그 가진 재주를 함부로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학문으로 글로 나타내서 쓸모있게 만들어야 돼,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상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인,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내 자신을 갈고 닦아서 그러한 인, 학문으로서 가지고 있던 이 재능을 글로서, 그래서 뭔가 남김으로써, 가르침으로써, 그래서 좋은 쪽으로 활용을 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왜 급제가 있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급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통관해서 상관을 살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인이 급제를 또 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여기에 상관을 이렇게 제했으니까 관이 들어왔을 때 대패가 안 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병화가 오더라도 임수가 이렇게 일단은 얻어맞고 있으니까 임수가 정관을 치질 못합니다. 상관 경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으나 급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뜻도 되냐 그러면은 재와는 연이 조금 떨어지더라. 그래서 외부로 드러나는 재는 아니고 내가 학문하고 그 재능을 학문으로서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 내부 지지로서 버는 것. 그러면 사업가라기보다는 내가 학문을 하면서 아래쪽으로 보이지 않게 재물을 좀 많이 축적하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월지가 일단은 급제이기 때문에 관운이 뜨는 것이 일단은 성패로 따지면은 성입니다. 이제 아쉬운 점을 조금 이야기하자면은 여기에서 월지가 급제인데 살이 들어왔을 때는 대패가 좀 안 납니다. 자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정관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기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정관이 정관값을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인, 사, 신 이렇게 형이 엮이기 때문에 정관이 정관값을 크게 하지도 좀 못할 뿐더러
또 이 직업과 연관되어 송사에도 휘말릴 수가 있더라.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간에 가불목을 떴을 때는 어쨌거나 이 무토를 극하지는 못합니다. 경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대패가 안 나느냐 하면은 어쨌든 용신은 임수와 무토지 이 가불목이 아니기 때문에 대패가 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언제쯤에 대패가 날까요?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불목이 천간에 뜨게 되면은 여기에 있던 경금이 사실은 할 역할을 좀 합니다. 할 역할을 해서 그걸 해서 문제가 발생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안 좋으려 그러면 진토 들어오는 부분도 원래는 되게 안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급제인데 인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주는 묘합니다. 이 시기가 신자진 수국이 제대로 짜여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지 않은 뿌런 문서를 지고 재물에 손상이 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내 먹고 살 것을 다 마련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가 뜨게 되면 사정이 좀 달라지죠. 개수가 뜨게 되면은 이것저것 다 놔두고 길신인 무토가 딱 잡혀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됩니까? 식신, 자식 때문에. 또 내지는 내가 편히 뭔가 먹고 사는 것, 내가 편하자고 했던 것이 잘못되어서 내 가진 것, 우리 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문서만 하는데 인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문서로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땅이나 집이죠.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묶여버리더라. 그래서 어떤 경우도 발생이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자식, 딸 시집 보낸다고 아파트를 담보로 또 내지는 윗대에서 좀 받았던 그런 땅들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내서 딸 시집 보내는 그 돈으로 활용을 하고 빚 갚아 나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이지 않게 이 사람은 그래도 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데 그 주 이유는 바로 이 식신이 하나 한 몫을 해줬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또 하나 인사신 이렇게 형에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무언지형에 걸리는데 이때도 보면은 우리가 완전하게 형살에 끼는데도 합이 이렇게 완벽하게 있으면은 이 형이 그렇게 크지를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좋은 작용이죠. 관은 조금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왜? 자수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엮이는 부분에서는 조금 물러날 수가 있다. 우리가 송사건 굉장히 내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완전히 내 자리를 다 날리고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말썽으로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이 사주도 역시 답이 그냥 나와 있죠. 이 사주는 대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지 급제인데 급제가 식신국을 그냥 완벽하게 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천간에 이렇게 상관이 떴는데 상관 폐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이거 날아가면 큰일 나겠죠.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하필이면 들어와서 이걸 딱 때리고 이걸 잡아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은 50대에 살다가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운이 좋았다. 네, 천간에 인이 떴다. 네, 학문을 좀 잘할 수 있었다. 이 시절이 좋았느냐? 아니죠. 그래서 20대 중반 이후로 가는 이유는 아닙니다. 방의 흐름은 이유는 괜찮고요. 목운도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천간에서 임수가 아무리 떠도 상관없습니다. 천간의 극은 10개고 100개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조건은 이 무토만 가지 않는다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요 경금도 역시 통관해서 모양이 나지를 않습니다.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재능을 가지고 난데 그 재능을 학문 공부를 해서 그 재능을
학문으로서 성화시켰더라. 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났다. 그리고 재능을 가지고 났는데 그것을 공부해서 문서화시켰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은 경우들은 발명가, 작곡가 뭐 대표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내지는 그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문서 글로 써서 이렇게 나타내는 사람들이니까 시를 쓰는 분들도 좀 많죠. 이제 그러한 쪽에 많죠. 그 다음에 극작가 이런 뜻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학문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한 사람, 그래서 공부로서 뭔가를 해결한 사람, 뭐 이렇게 보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덕은 우리가 보면은 없죠. 월지가 급제니까. 조상덕은 좋습니까? 네, 조상덕은 좋습니다. 이 사주를 결정적으로 나름 모양나게 하면은 천간의 상관을 이렇게 인이 극을 했기 때문에 유정하게 되었고 학문을 크게 쓸 수 있는 조건을 가졌고 급제가 식신화되었으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오히려 나를 먹여 살려주더라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급제 많은 사람들이 내 재물을 훔쳐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먹여 살려주더라. 우리 이제 시골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떤 분도 있냐 그러면은 집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와서는 뭐 서로 다투기도 하고 욕도 하지만은 실제로 갈 때마다 또 내지는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 집에 사랑방처럼 왔다 갔다 한 덕에 그 집에 먹을 것들을 꼭 남겨주고 가더라. 제가 우리 친척 어른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실제로 계신데 전부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오는데 정말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욕심 많아서 사람들이 흉을 보면서도 꼭 오면은 이득을 준다 이거죠. 옛날 같으면은 땅 같은 정보. 그래서 이제 그 덕으로 많은 지부도 하게 되었죠. 누구누구가 땅을 내놨다더라. 누구누구 어디는 뭐가 돈이 크게 된다더라. 이런 정보를 주고 가기도 하고 또 집에 이렇게 농사 지었던 것도 꼭 남겨두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바로 이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욕심 많고 그런데도 간혹씩 후한 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겠죠. 욕심 많고 고집 세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고 그래서 좋은 정보도 주고 먹을 것도 꼭 남겨두고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러는데 바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급제가 식신화되는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좀 친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 여자와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혼을 했습니다. 한 분과 두 분의 결혼과 두 분의 이혼을 하신 특별한 이력을 가진 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월지가 급제입니다. 월지가 급제인데 이 사주를 망친 글자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여기 급제가 천간에 투출했다는 것이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정말 좋지 않죠. 두 번째로는 요게 떴습니다. 그래서 급제가 용신이 되질 않다 보니까 상관이 이렇게 용신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인이 있으니까 상관 폐인을 해서 아주 좋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인이 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급제가 뜨는 바람에 이 인을 통관해서 상관을 살려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고집과 이 성격 하나는 참 맞추기가 어렵다. 이렇게 부인도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돼서 이혼을 했지만은 자식들이 크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합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 와서 이렇게 다시 재결합을 했습니다만 다시 역시 또 이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주원이는 이렇게 천간에 급제가 떠 있다가 이렇게 청임합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라이벌에게 넘어갔더라 이런 뜻도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인도 재미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한 남자고 두 번째하고는 지내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상의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야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이미
그래서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라이벌을 따라서 가버렸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지지로 이제 재운이 들어라도 대패가 나지 않는 이유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상관들이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대패가 나지를 않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력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부터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초년부터 부친년이 없었으니까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참 어렵게 살아오신 분인데, 그나마 제가 복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복이 있냐면 신체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면 통뼈라고 해야 될 그런 정도로 신체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튼튼하게 나신 분이라 침이 장사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렇게 발탁도 되고 또 나름 돈도 조금 벌 수 있고 그렇게 됐던 분이고요. 나이가 들어서 참 재미있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기술직 공무원이 됐습니다. 병술년 같으면은 2006년도죠. 그래서 2006년도에 실제로 공무원이 됐습니다. 2006년 같으면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됩니까? 60에서 15년이면 45 들어오는 게 을묘대운 중이죠.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에 술토가 들어오고 천간에 재가 뜰 때, 그래서 식상생재하고 그리고 지지로선 관이 뜰 때 묘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도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제 참 재밌습니다. 자, 그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원래는 급제가 재를 보니까 이렇게 전부 다 무너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이렇게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재능이 하나 있고 이것을 완전하게 인정을 받은 분이 됩니다. 늦게 한 일인데 늦게 바로 이 시점에 했거든요. 이 시점에 해서 정말 급속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급제가 식신화됐죠. 해묘이. 그래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던 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급제가 있는 중에 급제는 뜨질 않고 이렇게 떴습니다. 천간에 뜬 게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일 겁나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하나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금이 있다는 자체가 참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재가 떠서 그냥 인을 그냥 때리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급제가 또 재를 또 때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안 좋습니다. 그죠? 또 지지는 보면은 또 충미충입니다. 왜 이렇게 붙입니까? 예, 채용이기 때문에 연과 월, 일과 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채용. 그래서 여기 12번이죠. 그죠? 그래서 12절기가 바뀌면은 이렇게 연이 하나 바뀌고 그 다음에 12시가 바뀌면은 이게 하나 바뀝니다. 여기는 공전이죠. 그죠? 그래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을 360도를 지금 15도씩 나누니까 24절기고 우리가 쓰는 거는 충기를 제외하고 절기만 쓰기 때문에 30도씩 나눠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개니까 그죠? 요거 전부 회전 운동이거든요. 원 운동인데 원 운동을 각도로 나눠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바뀌면 이게 바뀌고 그리고 제자리에서 한 바퀴 삥 도는 것을 우리가 자전이라고 하죠. 자전을 역시 30도씩 이렇게 나눠서 쓰니까 이제 12개가 되었고 그래서 이 12개가 바뀌면 이게 바뀌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체요고 그죠? 요게 용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채고 이게 용이고 이런 구조로 이제 사주가 짜여져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보고 먼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봅니까? 예, 보는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것들은 합이 없습니까? 하죠. 하는데 결속력은 여기 결속력보다는 우선시 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연히 이렇게도 하죠. 급제가 합살하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래서 재는 없으나 합살했으니까 귀는 조금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급제가 떴기 때문에 재와 연이 없고 이는 어떻게 보면 얻어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회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방의 흐름을 한번 보죠. 자, 보면은 여기에 해수에 태어났습니다. 해자 축이죠. 그죠? 그러니까 월지가 급제이니까
인운으로 흐르고 재운으로 흐르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죠. 그야말로 급제가 살아나니까, 그죠? 술, 유, 신 이것도 끝장이 날 것이고, 월지가 급제인데 재가 들어오게 되면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패가 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두 방이 좋고 두 방이 안 좋은데, 굳이 갈 것 같으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더 좋죠. 급제를 살려주는 것은 가장 최악이 되니까요. 그래서 방의 흐름은 일단 좋은 쪽으로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비겁으로 계속 뜨게 되면은 이는 살아 있습니다만은 재가 나가 떨어지니까, 이 역시도 이분도 부친을 조금 일찍 이별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식상으로 흘러가니까 내 능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더라, 이런 말도 되겠고, 그죠? 재혼으로 오르더라도 대패가 나지 않는 것은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미하는 것도 있고 토기도 있기 때문에 화기가 들어가더라도 대패가 안 나는데, 만약에 이 자리가 금기나 수기운으로만 짜여져 있었으면은 이렇게 남방 화기운으로 흐를 때 재가 그야말로 초토화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가 월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까지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천간에서 살릴 수 있는 것 보시면은 여기에 용신입니다. 이게 용신이거든요. 이게 뜨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이게 재가 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생재할 수가 있고요. 을목이 뜨더라도 이것도 용신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병정화가 뜨게 되면 좋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비견이 떠 있고 하기 때문에 재는 반드시 이렇게 얻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토가 뜨면 좋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좋을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천간 무토는. 그러나 이 무토마저 이렇게 무게압되니까 내 명예직위를 타인한테 넘겨줘야 될, 내가 우선 좀 잡는다고 했지만은 남 좋은 것, 남에게 명예를 넘겨주고야 말았더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을 만나기는 했으나 명예를 얻었으나 그 명예가 내 것만의 명예가 아니고 결국은 라이벌의 명예로 넘겨줘야 될 그러한 사항이더라. 그래서 관이 왔지만 관값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기토가 뜨게 되면은 대패가 나야 되는데 그때는 이 신금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넘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 급제가 살을 만나서 급제 합사를 했으니까, 급제까지 역할까지 났으니까 이사주는 묘하게 무호대운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기미대운에 위기가 오지만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때가 더 좋았다. 그 뒤에 경신은 어떻습니까? 이제 운은 다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여기는 당장 보이죠? 자, 반합을 했고요. 이 부분이 좀 문제죠, 그죠? 배우자궁이. 그리고 식신이 제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천간에서 만약에 재가 뜨게 되면은 이사주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식신생재 재생살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살을 살리는 것이 한마디로 폐가 크게 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때 자, 부모덕도 없고요. 난제 어려움에 궁지에 몰리더라. 그 다음에 을목에 정화가 뜨니까 대패가 납니다. 하지만 그나마 옆에 그래서 형제들 도움으로 그나마 내가 이런 위기를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지에 들어온 이 살은 또 대책이 없습니다. 자, 급제가 살을 만나게 되면 뭐라고 했죠? 도둑을 피하려다가 살인범 만난 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꼴이 되겠죠. 자, 목운으로 흐르면 일단 방의 흐름은 좋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을 때를 따지면은 이렇게 묘목이 뜰 때고요. 천간에 기토가 뜰 때가 참 좋죠. 그러면은 식신이 월지 비견이 급제가 이렇게 식신국을 짜면서 왕한 식신이 본명과 그리고 대운의 살을 제거했으니까 공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본래의 공뿐만 아니고 바깥에서 벌어지는 이 공까지도 다시 내가 만들게 되더라. 그래서 살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 먹고 사는 것과 내 자리가 모두 다 만들어지는 이런 일을 맛보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전에 봤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40대의 운때를 한번
봤으면 참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대패가 납니다. 당연히 나죠. 어떤 경우냐면은 요렇게 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패가 납니다. 어떤 패가 나느냐? 자, 이때 문서를 잘못 건드려서 내 먹고 사는 길이 딱 막히며 어려운 고비에 탁 봉착이 되더라. 그래서 이 시기에 건강도 잃고 또 내 먹고 사는 터전마저도 다 묶여가지고 내놔야 될 그럴 일이 벌어졌더라. 이렇게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해월 개수입니다. 월지가 급제인데 그죠? 천간에 이렇게 식신이 하나 딱 떠 있습니다. 그건 너무 쉽게 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확실하게 내려놨습니다. 이런 경우라 그러면은 천간에서 이렇게 재를 만나야 됩니다. 그냥 식신만 가지고 있으면은 귀하고 부하지 못합니다. 그냥 기술, 재능, 밥은 먹고 살지만은 그렇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식신은 우리가 상관하고 다른 점이 있죠. 식신은 이렇게 수리해내고 고치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잘한다 그러면은 상관은 개발하고 아이디어가 좋다 그러죠.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급제가 식신을 이렇게 좀 만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토가 들어오면 대파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우리가 반형을 엮는 것보다는 합이 더 크니까요. 그래서 언제쯤에 이 사주가 큰 공을 세울까요? 하면은 바로 이 시점이다라고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촌인에 들어온 이거는 좋거든요. 물론 천간에서 이렇게 신금이 떠서 을목을 직접 극하지는 못합니다. 이걸 통관해 버리니까 그죠? 경금은 바로 잡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살다가 가장 어려운 고비는 언제였습니까? 라고 하면은 20대입니다. 그래서 유금이라 그러면은 이 시점에 이렇게 살과 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고 사는 쪽과 연관시켜서 내가 자리를 공부를 했다. 그 자리를 찾아갔다. 그래서 군인이 됐는데 20대에 한마디로 살아도 산 것이 아니겠죠. 그죠? 이 시기가.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건 뭐 20대에 돈을 벌면 얼마나 벌고 지내겠습니까마는 이 눈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윗사람으로 인한 것, 집안으로 인한 것, 그리고 동료로 인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식신이 잡혀 있으니 식신 우리가 이 눈이 오게 되면은요 잠이 안 오거든요. 식신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편안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막히게 되더라. 그리고 급제까지 살아났으니 수중에 돈 마를 날이 매일매일 지속이 되더라. 이런 뜻도 됩니다. 가장 답답한 시점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룬이 들어왔을 때 그야말로 큰 공을 세우고 방이 또 난방입니다. 먹고 살 것을 좀 일찍 기반을 다 잡게 되더라. 단 이제 관운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여차하면은 이 40대에 관직을 내팽개치고 돈을 버는 쪽으로 달려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저 식신 하나 때문에 이운 때에도 재물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왜? 급제가 식신으로 화하고 있는 그런 명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모군으로 흐르는 것이 더 이상적이다 한다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들어온 운에서는 판단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묘목이 없는 상태로 재운이 오면 그야말로 초토화됩니다. 급제가 재를 치는 것도 있지만은요, 재가 들어와서 이 살들을 다 살리기 때문에 대패가 날 것인데 천만다행하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게 편인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죽는 거 공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밖에니까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운이 괜찮았죠. 여기서 보시면은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해 있지만은 을목이 떠도 대파가 안 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을목이 용신인데요. 천간에 뜨더라도 비겁들이 있기 때문에 천간에서 패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을 찾는데 죽고 사는 것과 연관시켜서 뭐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촌연운 때는 당연히 패죠. 그런데 이것도 패입니다. 인이 있어서 상관이 천간에 투출했을 때 그걸 해야 되는데 비겁들이 있어서 이걸 치질 못합니다.
그러면은 20대 중반은 좋으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천간에 비겁과 인이 있기 때문에 비겁이 이걸 때리는 것도 문제가, 길신을 때리는 것도 문제지만은 병신합까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를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급제가 상관을 만났습니다. 내 자리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제대로 모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좀 방황하더라. 한 자리를 못 잡고 언제쯤 자리를 그나마 잡을까요? 요럴 때죠, 그죠? 하지만은 역시 이것 무너지는 그런 시기더라. 천간에 관이 떠도 이 사주는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귀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귀하기가 좀 어렵죠. 이런 부분들이 패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화가 뜨게 되면 당연히 대패가 납니다. 맞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축을 해버리면은 월지가 급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사오미로 흐르는 저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뭐 지금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어마하신 분이죠. 애지간한 남자는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 키도 170 정도에 이렇게 손가락에 모두 다 아주 반지를 끼고 있는, 그래서 엄청난 재물을 모으신 분입니다. 여자가 건설업을 하셨다면 말 다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급제, 여기 보시면은 급제가 이렇게 식신화됐습니다. 하급 위생 앞에 했던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간에 비겁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습니까? 네, 되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머리가 되게 잘 돌아갑니다, 이분이. 그리고 월지 급제 이러니까 스케일이 정말 애지간한 남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나는 문서, 편인을 지고 그리고 살, 죽은 것, 잘못된 것을 합해서 그런 욕심을 내서 내가 식신, 내 뜻을 이룬다, 내 먹고 산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 사주 모양 형태하고도 상당히 맞습니다. 재건축이라면 재건축 전체의 사람들 도장을 다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내보냅니다. 사람들을 써서. 그런 다음에 재건축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돈들을 벌어들이는 그런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각하는 스케일 자체가 다른 분입니다. 자, 언제부터 이러한 운대가 들어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병정하게 뜨면 패가 나는데요. 이 묘목 때부터 이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진에 이렇게 자리를 거의 완전히 다 잡았다. 그래서 일어났는데, 이 시기에 늘 생각하던 이분의 소원이 뭐냐면은 남편이 나가주는 겁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님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상담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제발 그러잖아요. 제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안 나가죠, 이분은. 왜 바깥 분이 나갑니까? 부인이 능력이 좋아서 재물을 많이 버는데, 나가면은 집도 주고 상가도 주고 돈도 주고 한다고 해도 안 나갑니다. 왜냐 그러면은 계속 두고두고 쓸 수 있는데, 자기 운대가 좀 좋지 못하면은 그 재물이 다 한꺼번에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절대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오히려 즐기는 거죠. 그래서 요걸 들어먹더라도 절대로 집을 나가지 않고 이렇게 바깥분이 꿋꿋하게 이렇게 버티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케이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식상으로 흘러오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나는 능력을 발휘해서 내 자리를 잡고 내가 기반을 다 닦았지만은, 여자가 식상으로 흐르면은 역시 남자가 맥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쪼가리가 났다, 그죠? 갈라졌다, 줄기 나눠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충 그림이 그리집니까? 남편이 나만의 남편이 아니더라, 뭐 이런 뜻도 됩니다. 50대 중반에 이제 기토가 뜨게 되면 당연히 패가 납니다. 비견들은 다 나가떨어지만은 난제에 빠졌다, 이 재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재물로 인한 난제에 빠졌더라, 이렇게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어떻습니까? 천간에 식상이 떴죠. 이렇게 되면은
아들하고 연이 없습니다. 왜 자식 이렇게 하느냐? 옛날 자료들을 보면은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일남 뭐 이남을 두었다, 삼남을 두었다, 오남을 두었다 이렇게 나오지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 공자님도 보면은 그 일남 큰형이 하나 있었고 상태가 안 좋았죠. 그리고 구녀 내리 9의 딸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어쩔 수 없이 젊은 여자를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공자님을 낳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상이 저렇게 식상으로 기가 맺혀 있고 또 식상으로 저렇게 떠 있으면 귀하고는 거리가 조금 먼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방의 흐름은 당연히 목하로 흘러가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자, 여기서 안 좋은 거는요. 수다목부. 조상인연이 없는데 어떤 경우가 주로 많냐 그러면은 조상인연이 없어서 예를 들면 아버지가 북에서 왔습니다. 또 내지는 아버지가 위에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경우 또 내지는 아예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뭔가 이렇게 인적으로 절단된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천간의 좋은 쪽은요. 천만다행하게 재가 들어올 때 오히려 이게 발해버립니다. 좋은 쪽으로 흘러가 버리죠. 왜요? 천간에 기가 식상으로 맺혀 있으니까요. 지지에도 보시면 상관이니까 상관이 이래 맺혀 있다가 살을 봤으니까 그죠? 상관 제사를 했습니다. 의외로 초년에 부모덕, 부친과 연은 이렇게 없지만은 이 사람이 이 시기에 온 때가 정말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군으로 흐르면은 관자리가 자꾸 바뀌었더라. 이 자리가 자리를 지키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들. 그래서 고생을 죽도록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제대로 자기 자리를 못 잡고 헤매던 시절. 그래서 이 시기부터 제대로 자리가 잡혔더라.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 뒤는 또 괜찮죠. 경금이 하나 뜨게 되면은 뭐라도 하나 치내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뭘 하나 되든지 이렇게 됩니다. 지지는 또 관이 그나마 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상관에 맺혀 있던 게 이걸 때리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월지급제에 잠깐 들어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죠. 자, 이렇게까지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의외로 정축 대운이 좋았다라는 거 이걸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참 좋은 게 하나 있죠. 급제가 관으로 이렇게 화하고 있습니다. 미토인데 묘목을 만나서 좋아진 것이죠. 그래서 급제가 관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천간에 뜬 기운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습니다. 천간에 재관인인데 재만 용신이 아니고 인도 용신이고 관도 용신입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서 을목이 투출 같이 안 했더라면 이 사주는 망했습니다. 어떻게 망했냐면 인을 쓰는 사주에 재가 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두 가지가 다 떴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 더 중요합니까? 라면은 정화겠죠. 이제 사오미 여름이니까요. 둘 다 용신입니다. 그래서 월지는 급제인데 급제가 화에서 화급위관이 된 것이죠. 그죠? 합파라고 했죠. 화자를 붙이면은 여기에 합파되었다, 합해서 변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할위자, 그래서 관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도둑놈이 손을 씻고 경찰관이 되었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모양이 대단히 잘 돼 있는, 그래서 해수가 들어오면 대파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급제가 제를 만나서 패가 나야 되는데 오히려 완전한 국을 이루는 시기, 그래서 이때가 대패가 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때가 가장 좋은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귀를 가장 누리는 시기가 70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개수가 병이 되지만은 을목이 물론 이 자리가 바뀌었으면 더 좋았을 사주입니다. 여기서 이 정화가 더 작용을 하고 있다. 물론 값어치는 정관이 더 큽니다. 이게 정관은 1등급이고 얘는 3등급인데요. 그죠? 하지만은 대장은 이거였다 이거죠. 그걸 아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의 흐름을 봤을 때는 물론 신금이나 경금이 뜨더라도 대패가 나질 않습니다. 신금 뜨더라도 뭐 정화가 용신이니까요. 1번은요.
그리고 관운이 흐를 때 오히려 더 발복을 하더라. 나라에서 주는 녹을 먹을 수가 있는 그런 팔자, 인 가르치며 사는 팔자더라.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는 보면은 이렇게 기가 이쪽으로 맺혀 있거든요. 급제가 떴는데 식신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기가 여기에 맺혀 있는데 조금 특별한 것은 원래 이 사주를 가지면은 자식하고 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토다금 매죠. 무칠매. 그래서 이 자식궁이 사실은 무너진 그런 사주고요. 또 하나는 기운 자체가 식신으로 이렇게 급제가 맺혀 있기 때문에 천간에서 관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뭐와 연이 없는 사람이냐면은 남편과 자식과 연이 없습니다. 그런 사주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들 둘을 뒀고요. 천만다행으로 이 바깥분이 군인입니다. 그래서 자주 만날 일이 없어요. 그게 제가 예전에 보면서 정말 정말 신의 한 수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문제가 나는데 특히 언제예요? 여기죠. 40 중반까지 이 남자하고 같이 이렇게 부부가 같이 산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연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모르죠. 이제 알 수가 없죠. 예전 같으면은 지금에는 이분은 뭐 60대니까 당연히 됐습니다만 이 시절에 과연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궁금하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남자하고 남자 자식과 연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쪽은 식상에 어쨌든 기가 이렇게 맺혀 있으면은 재운이 좋고요. 또 하나는 살운이 온 것이 얼마나 반가운지도 모르는 그런 사주입니다. 요게 이제 아주 좋죠. 초년부터 오는 운은 없죠. 그죠? 부모덕이었고 학문의 길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고생을 엄청 했던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뭐 답이 그냥 나옵니다. 이거 하나 봐야 됩니다. 그죠? 좋은 점은 어쨌든 이렇게 급제가 이렇게 인을 만나서 식상으로 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좋습니다. 하지만은 무조건 천간에 이걸 정리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을 때가 여기가 1번이고요. 두 번째로 좋은 게 두 번째가 여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 좋을 때는 무기토가 떠서 통관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게 오히려 하나라도 합쳐주니까 요 경금은 그냥 일간 대신에 가서 얻어맞아 주는 겁니다. 이건 뭐 도움도 되지만 큰 도움은 없습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재원이 들어오면 대패가 나야 되는데 그나마 이렇게 신진반합을 하는 것이 있어서 그나마 넘어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패가 나죠. 재물로 인한 패들이 납니다. 하지만 밥은 먹고 살겠죠. 초년부터 오던 이 운은 좋았더냐? 네, 이 운이 좋았고요. 여기 역시 좋습니다. 임진에 왔을 때 비로소 제대로 모양을 갖추더라. 중간이 되었지만은 일간의 뿌리가 왕하니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사주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토까지인데 신묘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하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떴죠. 이것 뜨고 이것 떴습니다. 그래서 이게 죽으면은 큰일 나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렇게 된 사주입니다. 그래서 나는 재능을 가지고 났고 그 재능을 학문으로서 써먹었다. 그래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분이다라고 보면은 맞는데 운영하는 것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죠. 보시면은 여기에 운에서 우리가 따지면 쟤하고 직접적으로 연이 있는 그런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그나마 이제 좋은 쪽으로 따지면은 인이 쓸모를 발휘하는 중에 옆에 쟤가 없다라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정도입니다. 식상에서부터 쟤로 흘러가니까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재능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살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이제 반합이 있습니다. 급제 옆에 관이 있으니까 이건 되게 좋은 거죠. 배우자 덕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토는 그나마 이 형태를 바꿀 수 있으니까 좋고, 언제가 가장 모양이 나느냐, 먹고 사는 길을 찾고, 또 하나는 임수 자리를 바꾸는 시기. 그래서 30대 이렇게 들어오는 운에서부터 자기 길이 바뀌는데 진작에 바뀌었던 것은 여기죠. 해수부터 30이 들어오기 전부터 뭔가 조짐이 바뀌는 조짐으로 갔다.
그래서 이것저것 건드려 보는데 이때 들어온 것을 따지면 좋은 게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직접 때리고 들어옵니다. 그죠? 정관을. 그래서 좋아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가 하던 일을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이 사주는 천간에 보면 이 제가 정통으로 맞아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재물과 연이 좀 없는데 이 사주 살리는 것은 역시 이겁니다. 화급 이생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나는 이게 도둑이 들어왔지만은 역시 내가 먹고 살 것을 오히려 남겨두고 가더라.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뭔가 서비스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더라. 만약에 천간에 갑을목이 뜨게 되면 이 병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화가 크게 맥을 못 쓰는 게 어디에도 뿌리가 하나가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중에 이제 인목이 뜨게 되면은 바로 뿌리가 하나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은 천간은 역시 이렇게 뿌리가 돼주는 기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폐입니다. 무토가 뜨면 좋습니까? 당연히 일단은 좋죠. 월지가 급제인데 일단 관도 들어왔고 천간에 이렇게 용신인 무토가 뜨니까 좋기는 합니다만은 귀가 그렇게 크질 못하더라. 이런 정도. 그래서 돈 버는 방식이 계속 바뀌지만은 돈이 안 되고 계속 재물이 깨지면서 그렇게 살았던 분 이렇게 됩니다. 천간에 기토가 뜨니까 이제 병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히려 이 제가 있던 것이 오히려 병으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토가 들어와서 이 비겁들을 때리는데 쟤는 오히려 살을 살려주거든요. 그래서 재물 손상이 나는 것이 걱정이 되는데 오히려 병을 얻어서 명이 위태롭게 된 것이 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월급제에 대해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에 뜬 기운이 하나 떴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떠서 재를 봤습니다. 요거까지는 참 좋거든요. 상관 겸재 했으니까 참 좋은데 요렇게 비견이 하나 떠 있으면은요 통관에서 무조건 좋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작용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재주를 발휘해서 재물은 벌기는 하지만은 그 재물이 크질 않고 또 하나는 남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내가 구설에 자주 오르내리는 그런 일들도 자주 발생이 될 수가 있겠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을목이 얼마나 안 좋냐면은 가장 결정적일 때 가장 귀한 정관을 만났을 때 아예 이걸 없애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 인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재주로 부지런히 돈을 벌기는 하지만은 큰 돈을 만지기는 어렵고 또 하나 자주 구설에 오르내리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인생에서 좋을 때 오히려 내 귀를 타인들에게 빼앗기더라. 그래서 그 귀를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급제가 식신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운 사주더라. 그러다가 신금이 뜨니까 병화가 신금을 잡았습니다. 공은 세웠다라고 했는데 그죠? 공은 세웠죠. 상관에 합살했으니까. 그러나 나는 나의 재물을 잃어버리고 배우자 궁마저도 이렇게 충해서 큰 패를 받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 때 경호대운이 가장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크지도 못하고 오히려 심의대운 때 공을 하나 세웠으나 재물을 잃어버리고 배우자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급제는 월지가 비견인 것과 극단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은 인운을 만났을 때입니다. 대운의 흐름이 이렇게 인운으로 흐를 때 월지가 비견일 때는 기락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부모덕도 있고 이렇게 공부도 좀 잘하게 되는데 월지가 급제일 때 인운을 만나게 되면요 공부도 안 되고 두 번째로는 부친과 인연이 없습니다. 부친 쪽에 뭔가 큰 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월지가 비견일 때와 월지가 급제일 때 가장 큰 것은 인에 있고 두 번째로는 간혹씩 이 급제가 합살해서
갑자기 큰 부귀를 누리는 경우가 있지만은 비견일 때는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아니다라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 이것도 아시면서 아하, 이 월지급제인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